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3분기 실적 발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방송하는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셔서 버튼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발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대주제에 대해서 네 가지로 구분해서 적어봤는데, 첫 번째로서는 삼성전자, LG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출발이라는 게 첫 번째 대주제고요. 두 번째 대주제로서는 3분기 전망치는 전망적으로 안정적인 흐름 유지라는 게 두 번째 대주제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프리뷰 자료의 발간으로 전망치 건수는 크게 증가라는 게 세 번째 대주제이고, 네 번째로서는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업종 공개라는 게 네 번째 대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대주제별로 좀 디테일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전자, LG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출발이라는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우선 이제 10월 8일에 발표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7.7조 원으로 전망치 약 7조 원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전망치 달성률은 109.6%로 16년 4분기 이후에 최고치로 볼 수가 있겠고, 참고로 16년도 3분기에는 갤럭시 노트 7의 리콜 이슈가 있었고, 16년도 4분기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급증한 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108.5%에 이어서 3분기에도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며 낮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주가 또한 이게 반응해서 상승폭을 높여가면서 얼마 전에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10월 7일에는 LG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LG전자 역시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업 부분별로 실적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휴대폰 부분의 비용 감축과 자회사의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LG전자의 전망치 달성률 128.5%는 2015년 이후에 최고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는 1에서 2분기에 비해 전망치 달성률이 낮은 분기라는 점에서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반도체 가전을 대표하는 두 회사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하며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대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주제로서는 3분기 전망치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 유지한다라는 게 두 번째 내용인데요. 올 8월에서 9월의 3분기 전망치 변화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보고서 발간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 특히 8월보다 9월의 하향 조정 강도가 완화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망치 달성률이 낮았던 12년에서 14년도 9월달 전망치는 가파른 하향 조정을 겪었고, 15년에서 16년도에는 8월보다 9월의 하향 조정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조선 15년도, 삼성전자 16년도에 어닝쇼크가 전망치 달성률을 크게 낮춘 바가 있습니다. 8월에서 9월의 전망치 하향 조정폭이 적었던 2017년에서 18년의 3분기 어닝 시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알려진 자동차 업종의 대규모 일회성 비용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대차, 기아차를 합치면 9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 현대차가 부분교 임단협에 성공하는 등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았다는 점에서 더욱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에 따라 증시 전체 3분기 전망치는 삼성전자, LG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하향 조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의 경우 대부분의 애널리스트가 전망치를 낮춘 만큼 추가 하향 조정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실제치가 낮아진 눈높이를 충족하는지의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서 세 번째 대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주제, 프리뷰 자료의 발간으로 전망치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라는 게 세 번째 내용입니다. 유니버스 200 종목 기준 1개월 전 3분기 전망치는 총 565건이었습니다. 8월 15일에 확정 실적 발표 이후 잠정치를 발표하지 않았던 일부 종목에 대한 리뷰 자료가 나왔을 뿐 전반적으로 보고서 발간 건수가 적었고 추석 연휴도 있었습니다. 최근 한 달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간 전망치 개수는 1217건으로 1개월 전 대비 크게 늘었습니다. 실적 발표 이전 다수의 프리뷰 자료가 발간됐기 때문인데, 그리고 이제 그만큼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지금까지도 전망치의 개수가 늘어나지 않은 종목은 전망치의 대산 신뢰도를 높게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망치 개수가 적은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베어러시한 전망치가 계산에서 제외되며 컨센서스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은 곧 증시에 관심이 높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세 번째 대주제 맨 아랫부분에 써있는 부분을 보자면 전망치의 개수 증가와 상향 조정이 동시에 나타난 종목에 주의하라 라고 적어놨는데, 자, 그럼 이런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망치의 개수 증가와 상향 조정이 동시에 나타난 종목 총 한 14가지로 꼽아봤는데, 우선 LF라는 종목이 있고요. 다음으로서는 만도, 그리고 GKL, NHN, 페누시언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자면 롯데푸드, 솔브레인, 동원 FMB, LG 이노텍,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자면 JB금융지주, S&T 모티브, 아모레퍼시픽, 삼성 엔지니어링 이라는 이 14종목이 전망치의 개수 증가와 더불어서 실적 상향 조정이 동시에 나타난 종목입니다. 이 14종목들 관심 갖고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서는 네 번째 대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대주제,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업종은 과연 어떤 업종일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 3분기 가장 기대되는 업종은 바로 자동차 업종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추정한 자동차 부품업 11개사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2조 7,52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 4,815억 원보다 85.8%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것은 지난 7월 말 추정치인 2조 6,918억 원보다도 2.2% 늘어난 수치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대표주인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8.7%가 늘어난 1조 3,600 1조 364억 원을, 기아차는 293.44% 증가한 4,614억 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신차 효과와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 영향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며, 만도, 넥센타이어,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부품주도 실적 상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자면, 자, 다음으로서 3분기 가장 기대되는 업종, 두 번째 업종은 바로 섬유 업종입니다. 옷 만드는 곳. 키움증권은 포트폴리오 추가 또는 지역 다변화와 같이 브랜드는 다각화된 업체일수록 성장률이 높은데, F&F, 신세계 인터내셔널, 휠라 코리아 등이 신규 카테고리 혹은 해외 사업의 강한 성장을 시현하고 있다라는 분석 자료도 나오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자면, 여기에 더해서 최근 달러 강세로 인해서 영업 환경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OEM, 일명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 실적에 대한 기대 또한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업종, 섬유 업종 이외에도 증권 업종이나 제약, 바이오 업종도 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 4분기 실적 발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동영상 보시고 유익하다 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 계속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